그러면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계속 전쟁하는 미국에 대해서 어떤 해결 방안이나 아니면은 대안들을 제시한 적은 있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는 핵심의 문제 제기의 근원은 이 사람은 CIA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음, 사실은 이제 이 사람도 CIA가 자기 삼촌과 아버지를 죽였다고 믿는 사람이거든. 음, 그 배우가. 그래서 뭐냐면 CIA가 냉전 기간 동안에 네, 수많은 그 레짐 체인지나 암살이나 음, 문제를 일으킨 게 사실이거든. CIA가 갈등을 더 조장한다는 거지.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The Bay of Bichrist라고 피그만 침공 사건이 있어. 네, 요거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를 피그만 침공을 기획했던 거는 암살당한 케네디 대통령 이전에 있던 아이젠하워 시절이야. 아이젠하워 후반부 시절이고, 네, 참고로 얘기하자면 아이젠하워도 군산복합체육대에서 늘 경고해왔던 사람이야. 음, 근데 아이젠하워 후반부 시절이고, 당시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네, 민주당과 공화당의 결합 내각을 했던 사람인데, 음,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도 전쟁 2차 세계대전 동안에 거대해진 미국의 군산복합체를 건드리지 못했어. 또 하나는 CIA도 건드리지 못했어. 왜? 당시에 CIA 국장이 네, 앨런 덜러스라고 네, 역대 CIA 국장 중에 가장 막강한 사람. 이 사람이 하자는 대로 했다. 피그만 친구면 잠깐만 얘기할게요. 왜냐면 저기 중요한 사건이라서. 이게 왜냐면 이 비극이 지금도 반복되고 재생되고 있는 게 제국의 또 아이러니한 숙명이거든. 쿠바가 결국 공산화 됐잖아. 네, 피델 카스트로 예, 900번 CIA가 950번인가 암살을 시도했는데 실패한 정말 시대의 리더고 이념을 넘어서 전 세계에서 20세기에 가장 존경받고 사랑받았던 지도자 중에 한 명입니다. 아이러니하게 실제로 그 사람은 자기 재산을 갖지도 않았고 정마저도 나중에 존경하고 사랑 인정했다 그러더라고. 되게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체게바라 예, 많은 젊은이들의 요새 아이콘 패션 아이콘이 된 네, 체게바라라는 아르헨티나 출신의 영원한 혁명론자지. 예, 이 둘의 결합으로 쿠바 혁명이 성공을 하고 그때 쿠바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쿠바라는 그 전체 섬의 그 관타나모 지역은 아직도 미국 땅이야. 네, 그래서 쿠바에 있던 부자들이 결국 쫓겨나. 그러니까 원래 스페인 식민지였잖아. 네, 그러다가 스페인 미국 전쟁에서 미국이 이겨서 미국이 뺏은 땅 아니야. 그쵸, 그러다가 미국은 식민지를 안 하니까 해방을 시켜준다는 명목으로 새로운 스페인 지주들은 내쫓고 네, 이제 미국과 친하거나 미국 쪽의 백인들이 사탕수수 광장을 지배하게 하면서 만들어진 게 쿠바거든. 그러면서 착취의 구조는 지속한 거야.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쿠바 민중들이 참다 새로운 어떤 사회주의 이념을 가지고 등장한 리더의 표를 준 거지. 그쵸. 지지를 해준 거지. 네. 그러나 이 쿠바 경제를 장악하고 있던 게 하나는 사탕수수 같은 그러니까 전형적인 스페인 스타일의 그 하시엔다 농장이거든. 그리고 또 하나는 도박, 카지노 이런 것들을 또 장악한 건 범죄 집단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쿠바 혁명 이후에 쫓겨나면서 미국으로 도망온 사람들 다수가 지주와 범죄 세력이야. 여기에 또 그 남미 마약 마피아나 범죄 마피아의 뿌리가 있다는 식의 주장도 있어. 그래서 지금도 쿠바에 대해서 가장 적대적인 미국의 주가 플로리다주야. 플로리다의 유력한 마크 루비오인가 걔도 아마 그때 도망 나온 그 집안의 후손 출신이니까. 그래서 쿠바에 대해서 굉장히 사회주의 쿠바에 대해서 적대적인 사람들이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도망 나오면서 네, 씩씩된 거지. 하루아침에 재산을 뺏겼고 하루아침에 자기 마약 산업, 도박 산업 여러 가지 산업을 뺏겼으니까. 근데 이제 그걸 CIA가 보고 그러니까 당시 CIA 리더들 지도자들은 쿠바 혁명은 보니까 소수의 빨갱이들이 한 거지. 쿠바의 다수는 이걸 원하지 않네. 우리가 가면 환영하고 정권을 뒤엎을 수 있겠네 라고 한 거야. 네, 내 생각에는 반은 거짓말이고 반은 믿었던 것 같아 진짜로. 왜냐면 그게 이제 쿠바 피그만 침공 사건이 실패한 것에 대해서 그 지금 이 인터뷰하고 있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의 아버지인 로버트 케네디가 네, 조사하면서 뭐가 문제인지를 나중에 진단하게 되는데 그것도 얘기할게요. 요건 되게 중요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그래가지고 민병대를 모집해. CIA 산하의 특수부대랑 해가지고 한 3,000명 정도를 피그만 저기에 상륙하면 예,
내부에 있는 그 쿠바 민중들이 와 미국이다 환영하고 그리고 그냥 그 카스트로 정권 바로 전복시킬 줄 알았어. 그래서 미국의 막 전폭기 막 이런 게 다 대기하면서 상륙만 성공하면 그냥 바로 전복될 줄 알았어. 네. 3,000명이 될 줄 알았어. 그리고 당시에 또 쿠바의 혁명이라는 거는 너무 뜻밖이었기 때문에 소련이나 다른 나라들이 뭐야 하고 말았지 아무도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 쿠바의 무장 수준이 되게 저열했거든. 침공했어. 네. 해안가에서 격퇴돼. 거의 다 죽어. 아 그렇구나.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예. 오히려 쿠바 민중들이 쿠바 사회주의 정권 있잖아. 네. 거기다 알려. 아. 쳐들어왔다고 큰일 났다고. 아.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그래서 쿠바 민중들이 협정으로 안 해. 아. 그리고 그 안에 있던 내부 밀첩자들이 있었는데 예. 걔들도 쿠바 민중들이 다 고발해가지고 다 잡혀. 아. 완전 개망신당해. 아.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에서는 난리가 난 거야. 예. 갑자기 쿠바 침공을 했는데 다 전멸해? 다 쫓겨나고 도망오고? 그래서 이제 그걸 책임졌던 총괄 지휘했던 사람이 당시 CIA 국장이었던 알렌 덜레스야. 아. 알렌 덜레스라는 사람은 CIA의 레전더리한 사람이고 또 다른 그 형제 덜레스라고 또 있는데 네. 그 저기 미국에 보면 덜레스 공항이라고 있어. 네. 그 사람은 또 국무장관 했던 사람이야. 아. 그래서 그 사람은 또 국무장관으로 유능해서 덜레스 공항이라고 이름을 줬다 그래. 뭐 유능했는지 안 했는지 따져봐야 되겠죠. 어쨌든 알렌 덜레스는 지금도 미국 CIA에서는 흑역사야. 왜냐면 이게 아이러니하게 이때가 CIA가 정말 권한이 막강했을 때거든. 이 이후로 CIA 권한이 약간 견제가 들어가기 시작해. 근데 알렌 덜레스가 있을 때는 CIA를 거의 언터처블이었어. 마치 에드거 훌버가 있을 때 FBI가 언터처블이었던 것처럼. 그래서 그때 있었던 CIA 핵심 인물들을 케네디가 딱 집권해. 네. 그러면서 알렌 덜레스가 그런 거야. 헤이 미스터 프레지던 하면서 이거 이미 돼 있고 이거 성공해. 근데 케네디는 거기에 대해서 몇 번을 따졌나 봐. 네. 근데 케네디가 젊은 대통령이잖아. 네. 네가 뭘 알아? 이미 이건 다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케네디를 거의 무시하듯이 했다 그러더라고. 아. 케네디가 기분 좋아? 기분 나쁘겠죠. 오케이 알았어. 하지만 뭐 일단 네가 그런다니까 따르는데 책임지는 거지 하는 거지. 네. 에이 그 어린애 애송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개망신 당하고. 그래서 케네디가 한 말이 로버트 케네디 주니가 인용한 I want to take the CIA and shatter it into 1,000 pieces and scatter it to the wind. 뭐야? CIA를 그냥 수천적으로 쪼각내가지고 그냥 바람에 날려버리겠다는 얘기잖아. 무슨 얘기냐? 너무너무 케네디가 열이 받았거든. 왜냐면 이게 케네디 정부의 지지율도 낮아지지. 그렇죠. 자기가 추진하려는 여러 가지 정책을 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거든. 네. 바로 그냥 덜레스 파이어하고 바로 진상조사위원회를 열어. 그래서 만든 게 그 로버트 케네디의 피그만 침공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가 열려. 그리고 나서 유명한 어빙 제니스라는 미국의 사회심리학자가 있어. 이 사람이 이제 조사를 해보니 네. 이거는 되게 오늘날에도 정치나 조직 문화에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기업이나 국가나 사회 단체가 패착을 했을 때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 뭔지를 어빙 제니스라는 심리학자, 사회심리학자가 진단해. 그게 뭐냐? 집단 사고야. 그룹싱크란 말 들어봤어요? 네. 이 그룹싱크가 원인이라고 진단을 내린 거야. 그래서 한 단체나 하나가 한 사고로 획일적 사고로 몰릴 때 위험한 패착을 하고 그게 조직 전체나 사회나 국가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거지. 그 대단히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이고 그거는 뭐 히틀러의 독일도 마찬가지고 스탈린 때 소비에트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이 획일화된 사고가 지배하는 사회는 결국 파멸적인 멸망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 그래서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뭐냐? 그래서 이제 그 어빙 제니스와 로버트 케네디, 그러니까 케네디 주니어 지금 인터뷰하는 사람의 아버지가 얘기한 게 데블스 아드케, 한국말로 하면 시비 거는 사람, 딴지 거는 사람을 꼭 역할을 만들자 이거야. 그래서 이제 그 후부터 생긴 미국의 정부 정책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모든 사람이 한쪽으로 쏠릴 때 그걸 딴지 거는 사람을 꼭 만들게 했어.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나중에 기업 문화에서도 기업이 집단 사고에 빠지면 큰일 나는 거다. 뭐냐면 우리나라도 그래. 삼성이 절대 1등주의야. 네. 우리는 늘 이겨.
네. 최고야. 네. 그런 사고에 빠지는 순간 그 기업은 위기가 오거든. 실제로 이건 기업사에서도 정말 반복되는 현상인데 그게 완전히 무야무야 된 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네오콘이 지배했던 부시 일기 정부잖아.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패착을 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 CIA가 이라크 정부 정복하는데도 큰 역할을 했고 CIA가 오히려 ISIS를 만들기도 했고 알카에도 CIA가 만든 거 아니냐 이거지. 그러니까 수많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국제 외교 안보 분쟁의 문제점은 이 사람은 CIA가 일으킨 것도 크지 않냐 이거지. 어느 정도 뭐 부인하기는 어려워.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는 게 그래 성공했냐 이거지. Is it really successful? I don't think so. 이 사람은 뭐냐? CIA를 재조직화해야 돼. 오퍼레이션 하는 쪽 있잖아. 예. 여기에 힘이 너무 세진 거야. 이게 이제 뭐 미션 임파서블에는 그럴듯하게 나오지만 네. 현실에서는 이 사람은 이거를 가지고 첩보를 가지고 해석을 하고 네. 분석을 하는 게 더 중요하지. 필드에서 오퍼레이션 하는 쪽이 너무 많은 파워가 가면 앞으로도 저런 문제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지. 실제 CIA가 냉전 종식 이후에 한동안 위축됐다가 네. 다시 활개를 치기 시작한 게 9/11 이후거든. 그러면서 전 세계에 CIA의 지부가 있는 거 알아? 네. 없는다고 없어. 소말리아도 있습니다. CIA 그리고 CIA에는 반드시 CIA와 연계된 특수부대들이 있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군산 복합의 핵심인 거지. 그래서 아직도 냉전 시대부터 해왔던 수많은 암살, 전복, 사건, 사보타지 무슨 의문사의 배후에는 CIA가 배후가 있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더 들어가면 얘기가 복잡해지니까 여기서 일단 마무리하고 자 그러면서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사람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게 네. 혁명이 필요하다. 다만 평화적인 혁명이 필요하다는 거지. 자 그러면서 그러면 도대체 언제 그 기준이 뭐냐 그랬더니 80년대 그때 참 우리 정부가 잘 작동하고 아주 우리 번영했었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정부를 신뢰했다. 미디어도 신뢰했다. 근데 지금은 미국 사람들 22%만 정부를 신뢰하고 미디어 신뢰하는 사람들이 22%도 안 된다. 이거 참 이상하지 않냐. 80년대로 돌아가자는 얘기를 해. 이 얘기가 나는 이 사람도 어쩔 수 없구나. 왜냐? Make Great America Again을 했던 사람들이 향수하는 게 1980년대야. 트럼프의 열렬한 지지자인 터커 칼슨이라는 그 박스에서 쫓겨난 언론인도 끊임없이 향수하는 게 그 80년대야. 물론 터커 칼슨 요새 닉슨도 희생자라는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이제 막 나가기 시작하는데 한번 얘기해 봐야지. 정말 80년대는 그러냐 이거지.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거야. 80년대 미국이야말로 우리가 도덕적 권위가 있었고 전 세계에 대해서 미국이야말로 모범 국가였다는 거지. 그게 내가 다음 편부터 얘기하려는 정말 80년대는 미국이 정말로 번성하고 아름답고 모범 국가였고 모럴리 우월하고 도덕적으로 우월하고 정말로 기준이 돼야 되는 나라이고 그렇게 돌아가는 게 맞는지 근거가 있는지에 대한 좀 얘기를 해보자.